안녕하세요. 알려주중 TV 유정은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위험 산모 지원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관심이 매우 많았던 내용이었어요. 어떤 기준이 고위험 산모가 되는지, 그리고 나라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임신 출산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대부분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자연스레 아기가 나오게 되었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었는데 2세 계획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준비하고 임신하더라도 고령 산모라고 걱정도 많고 거기다 첫째 아이다 보니 걱정이 큰가 봐요. 그래서 요새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서야 우리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 있죠. 이렇듯 요새는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고 결혼을 늦게 하게 되는 만큼 임산부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죠. 제 친구처럼 결혼하고 임신 준비를 하다 보니 35세가 다다르게 된 거예요. 나이로 보면 고위험 산모에 해당하게 된 거죠. 다만 나이가 많다고만 해서 고위험 산모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건강정보 포털 의학정보에 의하면 고위험 산모는 일반 산모에 비해 엄마나 아기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쉬운 산모를 지칭합니다.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있었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경우, 자궁 및 자궁경부의 기형이 있거나 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이거나 산모님이 RH-혈액형, 과거 임신 때 조기 진통이나 임신 중독증이 있으셨거나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다태 임신, 양수 가소증, 양수 과다증 등 나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도 고위험 산모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고위험 산모 지원은 나라에서 정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이 되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질환 기준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각 증상에 맞게 진단 코드가 있으니 체크 잘 하셔서 고위험 산모 지원 신청하세요. 단, 외국 국적과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그럼 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산모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지원 대상 기준표를 보시면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7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건강보험료가 조건 판단 기준이 되는데 3인 가구이면 직장 가입자는 월 26만 6,083원, 지역 가입자는 월 29만 5,553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혜택은 분만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고요.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부담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국가 지원인 만큼 기준이 충족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쉽죠. 조상기가 있을 경우 라보파, 트랙토실과 같은 약물을 대표적으로 투여하는데 트랙토실은 3사이클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만 그 후부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한 사이클에 약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3사이클이 끝나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트랙토실은 한 사이클에 4팩, 이틀 정도 맞게 되고 사이클이 다 돌면 휴식기를 지나고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3사이클을 모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세 나아지면 정말 다행인데 조상기는 경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장기간 입원하고 트랙토실을 계속 맞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몇백만 원 이상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라 지원도 너무 좋지만 300만 원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산모특약과 임신출산질환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임신 출산 시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기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최고죠. 곧 30 중턱에 들어가는 제 친한 친구가 임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알아보게 되고 저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위험 산모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알려주지용TV 유정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